부동산 간단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집값 안 오르던 울산의 삼성이 재개발 베팅에 숨은 이유는 삼성물산이 울산 남구비 -공사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도 5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울산 지역에서 보기 드문 대형 건설사 참여 사례입니다. 해당 재개발은 지하 4층 지상 28층 총 1,586가구 규모로 추진되며 삼성물산이 단독 입찰해 5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울산은 수도권 외 지역 중 올해 유일하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 0.12%한 곳이며 향후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조성 등의 호재가 외지인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특히 삼성물산이 수도권 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지방인 울산에 투자한 배경에는 향후 산업단지 개발과 외지인 유입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에 세계가 모였다.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 특별한 이유. 서울 용산 유엔사 부지에 더 파크사이드 서울 복합개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주거, 호텔, 오피스, 리테일, 문화시설이 결합된 초대형 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세계적 건축, 디자인, 호텔 브랜드가 대거 참여합니다. 마스터 플랜은 세계적인 건축 그룹 KPF가, 인테리어는 영국의 스튜디오 콜란이 맡았고, 호텔은 럭셔리 브랜드 로즈우드 서울이 입점합니다. 도심형 문화거리 더 파크사이드 웨이,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되며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전체 규모는 지상 20층, 11개 동, 연면적 약 49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서울형 유니버스, 도심 속 미래형 복합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와 문화, 주거와 상업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개발 패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용산의 위상을 더욱 끌어올릴 대형 프로젝트로 기대됩니다. 성동, 마포 집값 급등에 비상카드 꺼내나 오세훈 시장, 토지거래 허가제 시사. 성동구, 마포구 일대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며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제 제도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제도는 시장이 과열될 경우 투기 억제를 위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송파, 강남, 서초를 제외하고도 성동, 마포의 아파트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아진 점이 주목됩니다. 특히 성동구는 올해 누적 3.42%, 마포는 2.94%로 각각 상승 중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함께 시사하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강력한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강변 주요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리자 인접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서울시의 우려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또한 외국인에 의한 투기 가능성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데이터 분석과 대응 연구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과열이 이어질 경우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이나 외국인 매입 규제 등의 강도 높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출 규제 코앞, 6조 몰렸다. 부동산, 막차 수요, 폭발. 5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급증. 이는 8개월 만에 최대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이끌었으며 5조 6천억 원이 늘었고 이는 전월보다 1조 가까이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신용대출 등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배경에는 다음 달 시행 예정인 DSR 3단계 규제,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강화가 있습니다. 규제 전에 막차를 타려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사전 수요 폭발로 해석됩니다. 또한 기사에 따르면 서울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거래량 증가와 집값 상승세가 맞물리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졌고 이에 정부는 추가 규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부동산 시장에 다시금 불씨가 붙는 신호로도 읽히며 당분간 거래와 대출 모두 활발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안 올렸는데 주담대 금리 왜 다시 뛰나? 기준금리가 동결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 역주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국채금리 급등과 은행채 금리 상승 때문입니다. 주요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최저금리는 최근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 K뱅크는 4.0%, 국민은행 3.61%, 하나, 신한, 우리은행 모두 3.4%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국채 5년물 금리는 6월 10일 기준 2.856%로 상승세, 이는 미국 등 글로벌 금리 인상 가능성, 한미 재정 적자 우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은행채 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인상의 주요 요인이 되며 대출 수요 억제를 위한 정부, 금융권의 대응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금리까지 손보며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준금리는 유지되지만 시중금리는 오르는 구조적 괴리가 생기고 있어 주택 실수요자와 대출 예정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만 가구 몰렸는데도 텅텅 올림픽 파크포레온 상가의 역설. 1만 가구 대단지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입주 7개월이 지났지만 상가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공실 상태입니다. 기대와 달리 반쪽짜리 생활권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상가 임대료는 초기 입주자들이 월 60만에서 70만 원대로 책정했지만 최근에는 월 50만 원 이하로도 잘 안 나갈 정도로 수요 부진이 심각합니다. 특히 1층, 2층 상가가 47개 중 25곳이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원인은 점포 구조가 쪼개져 있고 주차 접근성이 떨어지며 상가 내 업종 간 중복도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고분양가 부담으로 아예 입점을 포기하거나 조합원들이 아파트로 변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이 사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도 상가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단지 내 상가라도 시장 분석과 업종 조정 없이 분양하면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분양 당시 백화점급 상가로 홍보됐던 기대와 달리 현실은 공실에 허덕이는 상황이라는 점이 본질입니다.
압구정 재건축의 미래형 주택 도입, 현대건설 4대 전략 공개. 현대건설이 고급 브랜드 DH 10주년을 맞아 올라이프 케어하우스, H사일런트, 네오프레임, 제로에너지 등 4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 강남권 압구정 등 핵심 지역 재건축에 신개념 주거 환경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올라이프 케어하우스는 입주민의 건강 상태, 수면, 식단, 운동 등 생활 전반을 분석해 웰니스 중심의 주거 공간을 구성합니다. 병원과 연계된 응급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H사일런트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술, 네오프레임은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벽체 제거 기술, 제로에너지는 에너지 자립형 시스템으로 단지별 신재생 에너지를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들은 향후 고급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도심 재건축 수주전에서 차별화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압구정과 같은 핵심 재건축 지역에서 기존 아파트와는 차별화된 미래형 주거 모델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전략을 바탕으로 기술, 에너지, 웰빔을 모두 갖춘 하이엔드 주택 시장의 주도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서울의 얼굴, 잡아라, 대형 건설사들, 용산, 성수 재건축 혈투. 용산 정비창 인근과 성수 1구역 등 핵심 입지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두고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향후 서울의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쟁 구도로는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포스코 ENC, HDC 현산 컨소시엄, 성수 1구역, 재개발 GS건설, 한남 3구역, 재건축 현대건설, 삼성물산, DLENC 등, 개포 우성 7차, 재건축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잠원 신동아 1, 2, 3차, 재건축 GS건설 단독. 건설사들은 단순 시공 능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건축가와 협업한 디자인 전략, 고급 브랜드 가치, 미래형 주거 혁신 등을 앞세워 차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GS건설은 성수구에서 세계적 건축사와 협업해 DH 브랜드의 버금가는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며 포스코, 현산컨소는 용산에서 복합개발에 특화된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도 서울 핵심지에 전략적 자원을 총동원해 재건축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를 노리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 단지의 시공사 선정 결과는 향후 수도권 주택시장의 흐름과 건설업계 판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 옆 아파트가 뜬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단지 청약 흥행.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국공유지를 민간이 공원으로 조성하고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공원과 인접한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춰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로 대전 문화공원 수자인 509 가구, 이 소개됐으며 BS 한양이 시공하고 KB부동산 신탁이 시행을 맡았습니다. 해당 단지는 주변에 15,700평방미터 규모의 공원이 함께 조성됩니다. 실제 청약 결과를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부산, 광주, 제주 등 5개 지역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공급된 14개 단지 11,883가구에 무려 38,000여 명이 청약, 일반 분양 단지보다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인천 서구 검단 6호 공원 공동주택, 광주 북구 매곡동 힐스테이트 등 다양한 지역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단지가 속속 계획되고 있어 앞으로도 이 방식이 도심 속 녹지형 아파트 공급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구독, 좋아요